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즘 공모주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 또 매주 치킨값을 한 2마리씩 획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에도 획득을 할 수 있을지 또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이렇게 4가지로 깔끔하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은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저 기리스는 만약에 청약을 했고 배정을 받았다면 얼마에 매도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수산인더스트리, 세비캠, 유안타 스펙95. 자, 수산인더스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산인더스트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딱 보니까 쭉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상장 당일날 흐름이 어땠나 봤더니 살짝 아쉽습니다. 공모가는 35,000원인데 시초가는 33,000원, 그러니까 2,000원 하락 출발했고, 그리고 고가는 34,800원, 종가는 32,500원으로 공모가도 회복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공부했다시피 수산인더스트리는 아마도 나쁠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 같이 공부한 바 있죠. 그래서 아마도 피해를 보신 기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화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격은 6개월짜리 그냥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청약하신 기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배정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과 나왔나 봤더니 일단 따상에 성공했죠. 살짝 따상을 터치하고 돌아온 바 있으며, 그래서 공모가는 35,000원인데 시초가는 7만원, 더블 출발, 고가는 91,000원, 따상까지 갔다가 종가는 72,500원에서 이 가격도 더블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매우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리 또 세비캠에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매도를 했는가? 따상에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또 결국 또 실패를 했어요. 핸드폰을 좋은 걸로 바꿔야 되나 봅니다. 만약에 따상에 매도했다면 160% 수익률이겠죠. 그런데 141% 수익률로 49,503원의 수익금을 거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조금 세서 확률이 많이 낮았는데, 그래서 괜히 혼자 이렇게 판 게 살짝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다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 길이 또 LG엔솔, 야, 그 큰 거를 남들보다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남들보다 한 개 더 받은 것처럼 다음에는 또 기름들이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비캠의 의무화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에 4%, 그 다음에 3개월에 5%가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유안타지 95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스펙의 흐름, 초반에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090원, 고가 2,095원, 종가 2,090원. 청약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IPO 한 주식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한 가지가 있죠. HYTC, 이 녀석 어떻게 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HYTC 일단 저 기리스는 청약을 진행을 했고 3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높은 확률로 3개를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진하셨다면 2개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현재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일단 상장일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공모가는 15,000원, 기관 경쟁률 1480대 1,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무화격은 살짝은 아쉽습니다. 6%에서 13%로 바뀌긴 했지만 첫 번째가 6%밖에 안 됐다는 거는 상장 초반에 따상을 노리기는 매우 힘든 데이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유통 비율은 36%고 유통 금액은 555억이라는 거, 절대 적은 숫자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기관 경쟁률, 의무화격 플러스 유통 금액, 이 3가지 중에 한 개는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세모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이 부분은 플러스 1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YTC는 상장 초반에 한 주당 5,000원 이상의 수익을 딱 준다. 그렇다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거보다 못하거나 혹은 정말 낮은 확률로,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공모가를 하회한다면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가 물론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또 시간이 흐르면 주가를 회복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조금 중구난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상장 초반에 매도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공모가를 하회한다면은 그냥 들고 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절대 이 주식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세요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IPO 주식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 그리고 소카, 이 녀석을 우리가 청약을 할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을 말하자면 저 기릿은 이 공모주 시간이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 기릿이 어떤 거를 청약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청약하고 상장 후에는 저 기릿이 얼마에 팔았는지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아 나도 투자 뭐 누구랑 좀 얘기하면서 하고 싶다 이런 외로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공모주 시간이 조금 해소를 시켜주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저 기릿에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기릿분들께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꼭꼭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하이텍 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청약일 9일부터 10일 공모밴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네요. 7,400원에서 9,000원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분 만에 설명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대성 하이텍 정밀 부품 사업과 완성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고 한대요. 자, 정밀 부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정밀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 대성 하이텍의 특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일본 유명 원도급 업체 노무라 VTC를 2014년에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까지는 글로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지만 노무라 VTC 무려 업력이 75년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밀 부품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2차전지, 임플란트, IT, 방산, 수소차 정말 좋은 거는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이러한 전방 산업에 전부 다 투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5개국 75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일 고객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쪽 회사가 망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충분히 장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향후에는 기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2차전지, 수소차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정밀 부품 사업과 완성기 사업은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첨단 사업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부품이 30% 내외, 그리고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 62%, 컴팩트 머시닝 센터가 8%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스위스턴 자동 선반인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조금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랑 컴팩트 머시닝 센터 이 두 개가 완성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개가 도대체 뭔지 깔끔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정밀 부품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8,000종의 아이템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납품하는 사업이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2차전지 부품, 해외 방위산업 부품, 폴더블 폰 및 노트북 부품, 반도체 검사 장비용 프로브핀, 전기차용 땡땡땡, 수소차용 땡땡땡 이러한 첨단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MI로 하나만 보자면은 이 대성 하이텍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삼익 THK와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이 두 가지 기업을 유사 기업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대성 하이텍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두 기업을 넣긴 했지만 자기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위 두 개 기업 그러니까 삼익 THK와 서암기계공업은 산업기계에 관련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기업 대성 하이텍은 반도체, 2차전지 장비, IT 부품 이러한 부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조금 더 고차원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스위스턴 자동 선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뭘까요?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계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1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노무라 VTC 이 기업이 바로
바로 여기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제작의 원천 기술 및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 뭔가 봤더니 소정밀 부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라고 하며 무인화가 가능한 고난이도 산업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항공기,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임플란트까지 있네요.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세상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은 영원하지 않죠. 이빨이 아니라 치아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그 임플란트 기업을 공부한 바 있었는데 그때 이빨이라고 말했는데 이빨은 그 동물의 치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빨은 치아라는 거 기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치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은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그 자리를 슬금슬금 먹어치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금 임플란트 시장은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비중은 적지만 컴팩트 머시닝 센터가 뭔지만 딱 설명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라를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 기술 이거 그대로 썩히긴 아깝다, 다른 거 사용할 게 없을까 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머시닝 센터는 전기차 산업을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및 국내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 2배나 된다고 하며 아래 보시다시피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협력업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비중이 30% 40% 간다면은 이거는 또 전기차 관련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까지밖에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어떨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출 비중이 80%로 정말 높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하이텍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상장일은 22일 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로 22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50주를 전부 다 할까요? 그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기업은 어쨌든 만원이 채 안 되는 공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50주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금액은 22만 5천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수 예측은 4일부터 5일까지라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나오면은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수수료는 2천원 있고 그리고 공모 유통물량 인치는 34%로 예상 시총이 1200억이라고 하니까 400억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네요. 구주 매출이 무려 21%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주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기업도 이러한 구주 매출의 저주를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기관수 예측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그 녀석이 왔습니다. 쏘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기관수 예측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 미래에셋, 삼성, 유안타, 청약일은 10일부터 11일까지, 공모밴드는 34,000에서 45,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봤더니 좀 처참합니다. 우리 사주 청약률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 회사 사람도 투자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러면 기관은 좋은 평가 내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수요 예측도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100곳도 참여를 안 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쏘카 상장 철회까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쏘카의 CEO라고 볼 수 있겠죠. 박재욱 쏘카 대표가 그 3프로TV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장 철회는 하지 않고 강행을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쏘카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카쉐어링에 관련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분들이 혹시나 근데 카쉐어링이랑 그냥 자동차 렌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카쉐어링은 조금 더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 그 밖에 나가면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거요. 그걸 보고 우리가 렌탈 킥보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쏘카는 약간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카쉐어링과 자동차 렌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카쉐어링 시장에 쏘카가 점유율이 80% 넘는다는 거,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현재 표출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시장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게 우호적이 아니겠죠. 적자 기업은 철퇴를 맞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금 전에 뉴스를 보시다시피 소카도 결국 그 철퇴를 피하지 못했고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 미래에셋, 삼성증권, 요한타증권에서 진행.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22일 월요일, 공모밴드는 34,000원에서 45,000원, 공모가는 화요일날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방금 전에 보니까 소카 망했더만 굳이 우리가 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공모가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서 온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루니 기억나시나요? 공모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분석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 청약은 최소 20주로 45만원이 필요하며 유통물량 예정치는 2,460억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다만 유통물량 퍼센트는 16%로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모가 상당 기준 예상 시총은 1조 5천억인데 많이 깎여 나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1조가 넘을 건지 그 부분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수에 대성 하이텍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이 소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는 또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요일날 HYDC가 상장을 하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일정은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월에는 놀랍습니다. 스펙 전부 다 스펙밖에 없어서 8월은 이제 공모주 휴가. 많이 아쉽습니다. 공모주를 치킨값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기름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휴가를 또 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기분들 중에서 혹시나 공모주가 처음이시라면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공모주 공부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없지만 또 다음 달에는 많이 몰려올 거니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기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